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가격도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중소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덜게 된다는 시각과 시장 기능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시죠. 기업인 출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모시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의미, 영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네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이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입니다. 네네. 네.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이름이 복잡해요. 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요한 게 대중소기업이고 상생협력 촉진을 시킨다.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상임위원회 이름도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긴 상임위원입니다. 네, 대표 발의에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 이 납품단가 연동제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요. 원자재 가격이 유례 없이 폭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고점은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급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인데요. 근데 현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즉 수위탁 거래에 있어서 어떤 지위의 차이 그리고 협상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단절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이것이 현재 실제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산중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원자재가 있는 수위탁 거래에 있어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를 하고 서로 합의된 방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값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급격히 올라 버리면 좀 원청업체도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뭐 가불적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 못 올려달라고 못하니까 좀 어려워진다는 물론 거잖아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법으로 딱 만들어야만 다 제대로 된다. 그런데 그러면 원자재도 수없이 많을 텐데 어떤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원자재가 어느 정도 오르면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것도 결정이 됐나요? 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납품 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이고요. 납품 대금에서 10%? 예. 그리고 연동 기준은 원자재가 10% 변동 이내의 범위에서 수위탁 기업이 협의해서 납품 대금 연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네네. 그렇군요. 그만큼을 반영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제품들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품 중에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도 있고요. 전자 부품도 있고요. 또 식품도 있고. 아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거래되는 제품은 저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건설업에도 포함이 되고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모든 제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의원님이 이렇게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하니까 중소기업들 이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어요.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회도 아주 자꾸 환영을 하고 적극 밀어붙이던데 반면에 대한상의 전경련에서는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왜 법으로 그걸 만드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뭔가 경제단체 간에도 조금 이 법안을 놓고 약간 틈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대기업 측에서 이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큰 이유는 이 납품 단가 연동제가 시장 가격 시스템을 왜곡한다라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입니다. 근데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안은 시장의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약정서를 기본으로 해서 수위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 법안은 사적 거래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도 않고 그리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이 법안이 실행이 되면 거래업체를 해외 거래선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그런 같아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대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 선상에 놓고서 저는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평가해서 이 국내 기업을 선정을 한 것이지 단순히 뭐 해외 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과 거래한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그렇게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각국의 이 자국 경제 위주의 공급망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해외에 지금 현재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모든 물건을 들어와서 국내에서 제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납품 단가 연동제가 법제화했다고 해서 대기업이 하청을 우리 국내 거래업체에서 해외로 돌릴 가능성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거의 있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관리 비용이 들거든요. 또 관리 재고 비용이? 비용도 재고 그 비용도 제품 들고. 리드 타임에 따라서 예, 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인 경우는 저스트 인 타임으로 거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리드 타임에 따라서 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요즘처럼 이 물류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국내 거래를 끊고 단순히 거래를 해외처로 옮기겠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런 보여지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굉장히 낮다. 예. 또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하청업체로서 원자재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원청업체 가격 인상을 그 납품 단가를 올려주니까 그동안의 가격 인하 노력, 코스트를 낮추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도 일부 경제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즉 수위탁 기업이 가격 변동을 확인할 때는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표준화된 지수를 이용을 합니다. 표준화된 지수요? 그러니까 기준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준표로 협력사와 의견을 조율해서 그 기준표에서 연동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협력사가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한 비용을 대기업에서 다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표를 가지고 서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철강신문이나 철을 많이 쓰는 같은 경우 제품인 경우에는 철강신문이나 또는 AMM이라고 아메리칸 메탈 마켓이라는 이 지수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LME라는 이런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고시하는 이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로서 보통
분기별로 평균을 내거나 예. 또는 월별로 평균을 내거나 그래서 제품이 10% 이내에 가격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어떤 그 하청 중소기업들이 예. 어떤 그 원자재를 싸게 사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싸게 들여오려는 노력은 뭐 여전히 계속 할 거니까 그런 노력을 어떤 기준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전혀 원자재를 뭐 비싸게 구입하고 싸게 구입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안에 또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합의하면 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소액이나 단기 계약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런 예외를 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그 원자재가 10% 이상 변동이 되는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기업인 출신인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납품 단가 연동제의 법이 적용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에 한 번씩 적용이 되거나 빈도로 이렇게 빈도가 잦지 않다. 10년에 한 번 아니면 아주 뭐 세계 경제가 아주 무슨 뭐 리스크가 많아서 빨라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거래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그 대기업이 무상 사급을 줍니다. 소액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소액으로 물건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무상 사급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 조항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쌍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연동하지 않는다. 그 취지나 혹시 왜 그런 예외 조항이 꼭 필요했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에 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여러 가지 원자재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원자재의 비율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재의 비율과 B라는 원자재의 비율의 함량에 따라서 그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내구성이라든가 강성이라든가 그 비율에 따라서 제품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표준계약서에 일일이 다 나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번 시범 운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요.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이 납품 표준계약서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원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쪽이 쌍방이 원하면 하여튼 이런 걸 적용 예외를 할 수 있다. 그런 거군요. 네, 납품단가 연동제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국회 법사위와 이제 본회의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야당 입장이나 뭐 정부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제가 이 법안을 심사할 때요. 여야 공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민생법안 1호로 지금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야가 있습니다. 워낙 갈등이 많고 싸우니까 모든 법이 뭐 지금 통과되질 않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남은 기간 기업인 출신으로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참 경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3고 시대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제가 또 국민의힘의 중소기업 위원장도 역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 면밀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규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규제 개혁 추진단을 지금 운영 중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규제를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규제 분야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신성장 산업을 좀 촉진시키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업 경험이 많으시니까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짐하신 대로 규제 완화 잘 성사시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